마지막 주제, DX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DT라고 하고요. 또 트랜스포메이션, 전환 이런 것들 제가 X자로 주로 많이 쓰죠. 그래서 DX라고 해도 같은 의미. 그래서 일반적으로 AI 빅데이터 플랫폼 신기술화에서 기업 운영과 이런 기술을 장악하는 혁신 프로세스. 이야기합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네, 근데 신기술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또 이해를 하시는 거고, 신기술은 주로 뭐다? ICBM이, ICBM이가 뭐예요? I는 IoT,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컴퓨팅,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A는 AI. 이게 이제 ICBM입니다. 이러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 커 보여요. 그래서 기존의 비즈니스에다가 이것도 다 대입해가면서 기존의 비즈니스가 해결 못했던 문제들이 있죠. 고객의 니즈를 불충분하게 채웠던 무슨 이걸 하는 건 저게 아니고 충분한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다음에 이 기술을 대입해서 해결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순성들, 모순들을 가지고 이게를 해결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문제가 해결 네 가지 분류 없이 필수적인 부분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그러면 해결책 40가지. 중앙으로 대해서 그리고 그리고 그 시장이라는 게 있어서 하원을 이렇게 스크립트 그래서 하원을 이렇게 말하는 스크립트가 문제가 없이 힘들어서 그 우선순위를 내서 가장 큰 뜻이 바로 트리츠를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DX를 할 때, 자, anyway, DX는 이제 전 국가적으로도 DX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DX의 전신으로 있었던 거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도 개념이 비슷했어요. 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런 것들,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IoT 되게 많이 연결 있어요. 그래서 공장을 실제로 현대적으로 자동화에 치고 막 했거든요. 이게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이제 우리나라 스마트 팩토리라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한국도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제 먼저라고. 이제는 전부 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디지털 센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밀리는 것들은 아닌데 과제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중소기업들 그래서 자본주의 솔루션 회사들 컨텐츠로 마련해서 중소기업 그 공장에 그 솔루션들을 조정하고 그 지원금을 받아서 그래서 DX 추진 정보만 하에 클라우드 기반에서 AI, 빅데이터, IoT, 로봇, 디지털을 배워서 여기에서는 프로세스 이런 뒤에 자, 이 부분이 디자인 시스템 하면서 나왔어요. 디자인 시스템 시험때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 혁신하는 걸 우리 DX라고 부릅니다. 자, 클라우드 걸 여기 왜 쓰고 있어요? 클라우드. 클라우드. 자, DX를 하고 싶어요. 난 중소기업이에요. 좀 더 보세요. 근데 여기 보면 엄청난 기술들이 여기 있잖아요. AI. AI 모델을 중소기업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구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자, 빅데이터 인프라. 엄청난 저장 공간, 그런 빅데이터에 처리하는 그런 엔진들. 이거 중소기업 스스로 구축할 수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자, 사물 인터넷. 네. 사물 인터넷은 뭐예요?
근거리 무선 통신하는 센서를 이용하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또 도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고, 이거 더 어렵죠? 블록체인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많은 플랫폼들이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그래서 혁신을 할 때 전제가 되는 투자 비용, 자본 투자가 크게 일어나면 혁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배리어를, 장벽을 없애준 게 바로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야기할 때 반드시 클라우드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그래서 내가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검증,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빌려서 짧은 기간 안에 작은 돈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디지털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데이터 추진 방법론에 이 내겨들이 이렇게 부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클라우드가 왜 중요한지 이해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 띵킹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옵니다. 디자인 띵킹. 디자인은 원래는 이거 뭐요? 무슨 디자인? 오디오 디자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오디오 디자인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쁘거든. 맞죠? 그래서 끊임없이 다양하고 많은 디자인 오피스 만들어야 되고, 맞죠?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거지. 네, 바로 이제 이러한 시도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 혁신 방법론에 차용을 한 게 디자인. 그래서 이 디자인 띵킹이 바로 그러한 다양한 창의력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더블 다이아몬드 뭐 이런 이야기 한번 이제 참고로 봐주시고요. 주로 이제 이데오라고 하는 스토포드 이야기 디스프레스입니다. 프로세서랑 이런 게 있다. 요거 많이 써요. 그래서 관찰, 그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그다음에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그다음에 디파이닝, 정령, 임플멘테이션 이런 5단계를 거쳐서 문제 해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5일간의 프로젝션, 대형마트의 카드 혁신적으로 사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카드 사용하는데 이 카드 사용이 되게 쉽지 않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까라는 거를 이제 이 디자인 띵킹 접근법으로 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파사이즈, 공감하기, 가서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느껴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만큼 불편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가서 실제 공감하기, 들어보고 느껴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껴보니 진짜 문제가 이런 거구나. 핵심 문제가 무엇인지 느껴야 그걸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 자, 이 기간에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대안을 검증하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테스트까지 해보면 이게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나서 비로소 이거를 실제 비즈니스 모델에다 적용을 하는 과정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저희 IT에서 되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전부 비즈니스 문제들은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로 전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객사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 공감하기 문제점이 요거를 암기하세요. 요거 암기. 디자인 띵킹 하면 이거 무조건 쓰십니다는 이야기. 지금 여러분들이 그 그룹 기어스 IT 자회사에 보면 대부분 AX, DX 이런 거를 지원하는 이런 랩들이 전부 다 있어요. 지금. 그럼 이 랩들에 가면 이 랩에서 뭐를 하자는 거냐. 기어사의 담당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3일에서 5일간 내서 워크숍을 할 거예요. 그들이 가진 문제들을 이야기, 그들의 문제는 참 그거예요. 커스터머들의 불만입니다. 그리고 그 불만 때문에 커스터머들이 이탈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하면 어떻게 며칠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런 불만들을 해결하는데 원가가 막 더 투입이 됐잖아요. 이익이 줄어들어요. 매출은 쓰는데 원가는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라는 거예요. 아버님 이제 그런 문제를 막 이야기합니다. 그런 얘기 막 듣고 이제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이야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나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근데 여러 가지를 한 해보려고 하면 시스템 인프라가 있어야 돼. 근데 대부분은 와가지고 말로 막 여러 사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로 한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진짜가 아니면 다 헛다리입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디파인을 못하면 집단은 다 꽝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진짜 문제를 핵심을 찌르지 못하고 불평, 불만의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데이터로 그 현상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실패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고객의 고객이 소비자고, 이제 이 IT 자회사의 이제 고객은 기업사죠. 이제 기업사 쪽의 업무 현업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말하는 그 애로사항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마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데이터를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데이터가 너무 많은 게 또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부른 게 빅데이터. 자, 이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빠르게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엇의 힘이 들어간다? 통계의 힘이 들어간다. 자, 우리가 통계적으로 접근하고 혁신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였어요? 실질 문제를 통계 문제로 전환합니다.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론적인 해결하는 것. 이론적인 해결안을 실제에 적용. 이 메커니즘이 어디서 나오죠? 어디서? 식스 시그마. 식스 시그마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빅데이터를 모아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그 불만사항들을 이야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한 것들과 전부 이 데이터를 전부 채를 쳐가지고 이 데이터를 특성별로 채를 치게 되면 이게 변수가 되죠. 자, 이 변수들을 조작을 하면서 결과가 그러니까 결함이죠. 불만이 결함이죠. 이 결함에 연결돼서 가장 크게 증폭시키는 이거 보시면 괜찮아요. 식스 시그마도 실제 똑같이 해요. 네, 이거를 이제 핵심 변수 변이 있죠. 실제로 불만의 현상에 불과한 거고요. 이 현상과 연결된 진짜 핵심 문제가 뭐 다른데 이 다른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결함에 관련된 변수는 엉뚱한 곳에서 나올 수 있어요.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만 발견이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에 그 많은 빅데이터를 가져다가 차를 쳐서 이거를 빠르게 정리하고 발견하려면 어떤 인프라가 필요하다?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국제기 설명 망하니까. 근데 빌려주는 애가 있어요. 이걸 빌려줍니까?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클라우드의 빅데이터 플랫폼이요. 그래서 거기다가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됩니다. 자, 이제 클라우드가 필요한 데도 있고, ICBM의 빅데이터가 필요한 데도 있죠. 빅데이터 플랫폼이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실제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그 해결 방법을 찾아내서 이 원인을 조정을 하면 결과가 좀 달라질까? 아니, 결함이 감소하거나 없어질까? 라는 것들을 좀 더 생각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그거를 제거하는 이제 소비자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알겠고요. 누구한테 줘봐야 돼요? 소비자가 그걸 최고 써보지 않고서는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 소비자들을 돈 주고 사와야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이게 어떤지 봐주세요. 그들 이거 써보고 와 이거 맞아요. 이것 때문에 불편한데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요. 이래서 이제 해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임시로 프로토타입이 했던 거잖아요. 네, 이 자체를 실제 제공하고 있는 지금 IT 서비스에다가 이거를 이제 접목시켜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추가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은 고객하고의 트렌드에서는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이 변수들을 고정해서 딱 집어넣는 게 아니라 케이스별로 계속 상황에 따라서 이것들을 조정하는 데도 있습니다. 맞죠?
자, 진상 고객을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주 어설한 고객을 대응하는 방법. 만드는 고객을 대응하는 방법. 그러니까 깐깐한 고객이 있고, 그 다음에 심플한 고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실제로 프로토타입을 했던 그런 이 원리들을 적용할 때, 깐깐한 고객한테 집중을 예를 들어 높여서 해주는데, 보통은 단순하다. 이게 낮춘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자, 이것들을 학습을 해서 자동으로 해주는 연습이 있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바로 AI예요. 그러면 기존의 시스템에다가 AI를 붙여야 되는 거죠. 네, 방법은 알았어요. 근데 이거를 사람을 동원해서 해당 시스템에서 반응하게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맞죠? 네, 그러면 이거를 AI에게 학습해서 AI가 이걸 하던 만드는 거죠. 맞죠? 자, 이런 것들을 불과 3일에서 5일 만에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DX 한다라고 이제 큰 기업들은 사실 이렇게 해요. 작은 기업들은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렇겠죠? 큰 기업들은 이런 방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DX 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큰 기업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IT 자회사가 있는 회사들, 이건 전부 다 이런 DX를 위한 랩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공유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챗봇을 도입해서 문의 응대 해결하는 회사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진짜 해결이 될까? 해가지고 프로토타입을 다 하고서 띄우는 거죠. 실제로 뭐 사례도 뭐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GM을 문자를 골들한테 날려갖고 햄버거를 파는 버거킹이었나 맥도날드였나. 거기서 이 GM을 발송을 하면 매출이 늘어야 되잖아요. 근데 매출이 안 돼요. 그 GM이 잘못 날아가는데 이들은 GM을 몰랐던 거예요. GM이 날아가는 시점이 12시 넘었어요. 왜냐면 점심시간에 날리지, 점심시간에 날리지.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에 가서 메뉴 선택했는데 맥도날드 문자가 날아오고. 그러면 식당에 있을까 하고 맥도날드 갈까요? 안 가죠. 그 다음에 연령대하고 상관없이 무차를 날렸어요. 그러니까 히트율이 되게 낮은 거야. 근데 햄버거는 주로 누가 먹어요? 영한 친구들이 먹잖아요. 네, 그러면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거를 GM을 따르게 날려야 돼요. 젊은 친구들은 예를 들면 멸시경에 미리 날려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 막 먹어봤던 거 그러니까 GM에다가 새로 나온 신제품 맥도날드 상품 이렇게 해도 날려야지. 얘들이 이거 뭐지?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 오늘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맥도날드일까? 퇴근할 때 집에 가야 되잖아. 그럼 퇴근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가야 되죠. 그죠? 그러면 GM은 언제 날려야 돼요? 점심시간에 알려주세요 안 되지. 퇴근 2시간 전에 알려줘야지. 가정용 세트. 이거 사가면 대박 아빠. 게임을 이렇게 가지고 그 시간대에 날려봐요. 그러면 아빠들 아무것도 모르잖아. 문자 받으면 와, 거기서 애들이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면 이 문자 딱 받고서, 야, 오늘 퇴근할 때,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씩 사가야겠다. 가격도 싸네? 이런 서울도 갈 거잖아. 시트율이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존에 CRM이라고 하는 커스터머 리레이션 매니저 이런 보급 분상에서 뭐 차별 발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매출이 안 올라갔어요. 근데 이 DX 스튜디오에서 이것들을 몇 번 해보고 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방 발견. 이들의 애로사항은 뭐야? GM을 날려도 고객이 늘지 않는다. 근데 왜 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데이터를 다 가져오세요. 데이터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맥도날드 또이 스튜디오들 있잖아요. 맥도날드 앱을 사용하잖아요. 누구세요? 네, 웹페이지나 이 온라인 예약 이런 것들 또 후기 말좀 잡는 게 다 돼요. 사용자 피드백을 다 받는 수가 있어. 그런 것도 다 취합하면 그 데이터를 전체 분석을 해다 있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만 택배 아니 다지.
네, 가정용세를 오늘 아이들에게 개발 아빠가 되었어요. 가격도 없습니다. 아빠가 순진한 콩콩 넘어가야 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GX의 비즈니스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방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고정적인 방법으로 계속 판매를 하면 네, 성장의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계속 목체적 변해. 너무 많은 폰이나 정보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욕구가 계속 변해. 그리고 이들에게 끊임없이 정보를 주는 경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뚫고 내가 살아남아야 돼. 네, 그러려고 하면 이 변화들을 계속 감지하면서 능동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변신시켜서 조정하는 이런 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애는 바로 AI가 이제 좀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접근 방법이 머릿속에 좀 들어오시나요? 아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게 추상적이어서 뭐라는 거 알겠을 가능성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기반이 없이는 DX를 할 수 없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정도 되려면 데이터를 수집한 기업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자생력이 없어서 중소기업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퍼부어서 먼저 데이터가 안 몰려 있으니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공장 내부에 장비를 도입해라. 이렇게 해서 장비 도입도 시킵니다. 그래서 장비 비용을 일부를 대죠. 그럼 이 장비들이 기본적으로 자동화된 장비여서 네, 이 장비들의 특성은 전부 다 컴퓨터라이즈 된 거잖아요. 이들의 특성은 자기가 계속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쌓아. 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못 믿을 것입니다. 컴퓨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컴퓨터는 지가 하는 행위를 못 믿기 때문에 다 기록합니다. 다 기록하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기를 못 믿어서 자기의 모든 행위를 로깅하는 이유는 컴퓨터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컴퓨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오죽하면 지가 지 자신의 할 일을 기록하고 있겠어요? 네, 그래서 공장 자동화를 하면서 그걸 GX라고 부르고요. 제일 하이 레벨에 GX에 스마트 팩토리에서 가장 하이 레벨.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GX고 뭐고 이 클라우드 인프라가 필요가 없겠네요. 데이터 기반으로 전부 고객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 사이드도 있지만은 이제 또 다른 사례들은 그겁니다. 그 공장 안에는 도전라인들이 있고요. 이 제조 단계 단계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익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쌓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의 분량, 수익들이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데이터별로 계속 편차가 생겨요, 공장. 근데 공장을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많은 조건들이 화학적인 작용들을 거치는 제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공기, 온도, 바깥의 기온, 별도의 영향을 다 미쳐요. 근데 그런 모든 환경들을 로빙해서 데이터를 쌓고 있어요. 그다음 결함정보를 쌓고 있고요. 그러면 가장 수율이 좋았을 때 전체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데이터로 딱 지도를 그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너무 많고 다양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수율을 높이기 위한 그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내고 못 쓰고 있죠. 그러면 그거를 가져다가 이런 방식으로 DX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률을 낮추고 수율을 높이는 방식을 쓸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생산량을 높이고 그러면서 결합률을 줄이기 때문에 원가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풍부도 가능한 방식으로 개선을 계속 해나갈 수 있다. 이것들을 옛날에는 그 빅데이터 기반으로 이제 구축을 한다고 LOT 얘기해서 했어요. 그걸 왜 그러고 있었는지 아시고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 당시에 기술을 해보고 너무 체계로 나왔고, 지금은 기술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만 계속 내가 쌓았어요. 그럼 얼마든지 가능한 세상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전체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솔루션들은 네, 교재방에서 보고 PDF를 받아서 한번 제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고 말했던 ERP, 그다음에 CRM, SCM, 그다음에 SEM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받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